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동포원에 대한 부모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날 때쯤 우리 끝나고 나서 유명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 보훈 조목에 자력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 자력이 없을 때의 정전에 의해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모 보훈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력이 있을 시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지금 없어서 아마 하시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력이 있을 시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 보훈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자력이 있을 때에 그 부모에게 보훈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본 조목에 보면은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복량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력이 있고 생존해서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생활하시고 하실 때는요, 마음을 하여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심지의 안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부모님께서 아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좀 베풀고 싶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른이 되면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아주 어려운 교당에 있는 교무님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든지 하면은 뭔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주갖고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훈해 드리는 거, 이제 그것이 자력이 있을 시에 우리가 부모에게 이제 보훈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말이죠. 아주 사소한 것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를 언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딸내집에 가가지고 사과 농사 짓는 딸내집에 가셔가지고 삐쳐갖고 오셨다 소리 했죠, 제가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제 어머님에게 말이죠, 사과 그냥 좀 이렇게 풍부하게 드리고 그래가지고 잘 가시라고 이랬으면 되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 집에서 말이죠, 사과를 안 드리고 그냥 몸만 그냥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럼 갖고 오셔가지고 이웃집에도 좀 논아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냥 잘 가시오. 그래 버리니까 삐쳐갖고 다시는 안 갈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이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필해 드리는 거, 이제 이것이 그 부모에 대한 이제 보훈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친 김에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린 것은 인간들이 행하는 부모 보훈 도리에 대해서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모는요, 동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다. 동물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동물도 이제 근데 그래서 부모원을 우리가 뭐라고 무슨 언이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대자비의 언이라 그랬죠. 대자비의 언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자비는요, 동물들도 대자비를 베풀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베풉니다. 이제 어떻게 베푸는가 한번 봅시다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애 놓고 어린애 키우고 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가르치고 안 배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은 아이 놓고 또 아이 키울 줄 알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면요. 인간들의 도리고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진리로부터 대자비를 풍부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자, 한번 봅시다요. 닭이 계란을 품고 20하루 동안을 계란을 돌리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예. 요명님 못 보셨어요? 왔죠? 예. 참, 그 보세요. 이 계란을 품고 말입니다. 이게 돌리거든요. 근데 20하루 동안을 꼼짝 안 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이나 이런 것들을 둥지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거기서 콕콕 찍어 먹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놈은 가끔 나가고 모이 주워 먹고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썩 달갈 때요. 그러죠? 다 못 가죠. 예, 썩 달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폰까지 하고 뭐 한 거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란을요. 돌려서 자기의 체온을 가지고 말이죠. 계란이 그 안에서 성숙되게 만드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근데도 그렇게 돌려가지고 지가 하잖아요. 참, 이거, 자,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치탁동시라고 말이죠. 이게 알이 다 이제 성숙됐잖아요. 그러면 병아리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 껍질을 뚫고 나가야겠다는 의욕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걸 알고 탁 위에서 쫓아주는 거예요. 쫓아주면은 껍질이 탁 깨지면서 말이죠. 삐약 하고 병아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동물들도 말이죠. 진리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자비, 자비의 은. 이거를 풍부받아서 다 태어나는 거다. 말이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개도요, 어머니한테 개가요, 그 젖을 빨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젖을 빨리는 기간 동안에는요, 똥오줌을 어미가 다 누면은 핥아 먹습니다. 그거 알으셨어요? 예. 젊은 분들 몰랐어요? 몰라요, 지금요. 은혜님 몰랐죠? 그게 어느 우리 교역자 한 분이요.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양반이 강아지 밑에다가 하얀 가재를 탁 해가지고 이제 그 여기다 똥오줌 싸면은 갈아주려고 그렇게 가재를 깔아놓고 출근을 했어요. 했다 퇴근을 하니까 보송보송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 이튿날 와도 또 그래. 연 3일을 봐도 그게 이 지금 강아지들이 어떻게 전부 똥을 못 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야 네가 모른다. 자기 젖을 빨리는 기간 동안에는 똥오줌을 싸면은 어미개가 다 핥아먹는다. 누가 시켰어요? 자, 우리 대종사님 대단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부모니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내 부모, 이것도 오고 가면서 많은 생에 말이죠. 우리가 부모들을 우리가 맺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도 이 세상의 일체 모든 생명들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로부터 대자비, 큰 자비를 말이죠. 풍부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동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 그 말씀을 지금 안 드려가지고요. 사람만 너의 세계 속에서
부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우리가 부모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천지연의 무한수 얘기하셨죠? 예, 무한수. 이제 천지가 무한수, 이제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땅이 어디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늘 땅은 영원 불멸하죠.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늘 땅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모든 그 하늘 땅 아래 사는 모든 생명들도 그 도를 채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도 생로병사로 말이죠, 무한수를 얻게 된다, 이 뜻이에요. 무한수를 얻는다. 그래서 천지가 무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천지의 그와 같은 무한수를 채받아 가지고 각자 모든 생명들도 말이죠, 무한수를 누리고 사는 그와 같은 천지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 하는 것을 그 교전에서 지금 밝혀주셨는데, 그 대목을 지금 얘기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는 무슨 은이라 그랬죠? 대시주은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무슨 은이라 그랬습니까? 대자비의 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포은이에요. 자, 동포는 무슨 은인가 하면요, 대협동은이다. 그래서 사은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론상 진리가 베푸는, 법신불이 베푸는 위력을 네 가지 성격으로 분류한 것이 사은이다. 그래서 그것을 은이라고 하셨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포은은 대협동의 은혜다. 협동의 은혜. 이걸 이제 동포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포은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뭐로 분류하시는가 하면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십니다. 동포들을요. 사, 농, 공, 상, 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십니다. 자, 사는 뭔가 하면은 이제 가르치는 지식 함양해가지고 가르쳐주는 협동이에요. 사. 그래서 정전에는 학술과 정사로 지도 교육해주는 은혜다. 학술과 정사로 지도 교육해주는 은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식을 사는 함양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그 협동을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사의 지금 은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 사자를요, 정전에서는 선비사자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 사자를 많이 쓰는가 하면요, 뭔 사자 많이 씁니까 지금? 예? 수성사. 예. 이 사자를 많이 써요. 사자를. 그래서 요새 직업 중에서요, 잘 나가는 직업이 있는데, 잘 나가는 직업이 뭔 직업입니까? 야, 맞아요. 사자가 들은 직업이에요. 자, 대학도 보세요. 사자를 배출하는 학과는 경쟁률이 셉니다. 맞죠? 대학에. 이 사자를 배출하는, 교육시켰고 배출하는 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간다 말이죠. 자, 그래서 사자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 잘 나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사자가 뭐가 잘 나갑니까? 의사. 예. 의사가 제일 우리 가까이 있네요.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뭔사 사 많죠? 자, 사 많고. 요새 예전에는 간호원 그랬죠? 근데 간호원도 이제 사자가 되고 싶어갖고 간호사 됐어요. 맞죠? 간호사 안 됐습니까? 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자들은 직업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잘 나가는 직업으로 지금
우리가 정착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한 지금 경쟁력이 치열해요. 이 사회예요. 그래서 사는 뭔가 하면요. 사회적으로 가장 뭔가 하면 이 지도급 인사예요. 지도급 인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가 되면은요. 사가 되면은 그 사회에서 말이죠. 그 사를 자기도 모르고 사회 통념상 말입니다. 이 사를 말이죠. 키워주는 것이 높이 받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중에서 잘 나가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서울 의대 들어가고 의사가 됐어요. 서울 의대 나왔으니까 의사 됐죠. 의대 나온 사람이 또 뭔가 하면요. 사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사실 합격했는데 여자분인데요. 사실을 합격해갖고 들어가면요. 100등 안에 들지 않으면은 1000명 정도 뽑는데 사시에 100등 안에 들지 않으면은 판사를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판사를 받았다니까? 아니, 법과대학도 안 나왔는데 판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15년간 판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판사 생활을 판사를 사표내고 지금 뭐 하는가 하면요. 변호사를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말이죠. 정말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요. 지금 변호사들도요. 세금 못 내는 법무법인이 많답니다. 그 뉴스에 나오죠. 세금 못 내는데. 근데 이 친구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였는지 왜 몰린가 하면요. 의사지. 판사도 했지. 그게 변호사예요. 특히 의료사고. 이게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람한테 몰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는 나도 말입니다. 예. 그 말을 듣는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신림교당 법회를 보러 갔는데 저를 태워가지고요. 용산까지 그 변호사가 말이죠. 용산역까지 저를 시다 줬어요. 사는요, 학술과 정사로 지도 교육하는 주는 은혜다. 그래서 이 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농이에요, 농요. 농은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심고 길러서 의식 원료를 제공해 준 은혜다. 심고 길러서. 이게 길러서 의식 원료. 이걸 제공해 주는 은혜다. 이게 원래요. 농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금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풍물 치고 할 때 풍물 칠 때 보면은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거 써갖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하죠. 자 그렇게 농. 왜 농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의식 원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농이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연 중에서 공기와 햇빛 이런 공기가 제일 이제 빨리 죽죠, 사람이요. 그 죽을 때 제일 이제 하여간 먼저 필요한 것은 제가 풍이 날아간다 그랬죠. 야, 한 몇 번만 숨만 쉬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다음에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의식 원료예요. 먹고 사는 식량이거든요. 이 식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이 뭐냐? 의식 원료다 이 말이죠. 그 의식 원료를 말이죠. 농이 심고 길러가지고 생산해서 제공해주는 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농부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일 모레 제가 지금 토요일 날 반백년 기념관에서요 학술 대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조 강연을 20분간 저보고 창립 정신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 전에 정간평에 유기농 명인된 사람 제가 얘기했죠. 자,
이 친구를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대종사님께서 방언답을 막아주셨는데 그 막아주신 방언답을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유기농의 성지로 만들었다니까요. 이 친구가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40대. 아니 40대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40대가 유기농 명인이 된 사람이 있겠어요? 유일한 40대 유기농 명인은 원불교 교모 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거죠. 그러고는 다 유기농 명인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뭔가 하면 다 60, 70 다 이래요. 다 나이 든 사람이 명인이 됐지. 40대의 젊은 사람이 말입니다. 명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농사를 안 짓는데 사람들이. 갖고 우리 명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까지요. 현장을 실습하고 보고 자기들 눈으로 유기농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요. 2,800명이 지금까지 왔대요. 명인이 작년 중반기에 됐는데 2,800명이 지금까지 영산 성지 정감평을 다녀갔다니까. 대단하죠? 2,800명. 그러고는 자기가 가가지고 교육한 것이 뭔가 하면요. 17회 3,000여 명을 교육을 시켰대요. 출장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좋은 것이요. 희한한 것이 보세요. 60, 70 된 명인이 됐다고 해서 강의하겠습니까? 강의 못하겠죠? 근데 우리 40대 우리 교무는요, 설교를 해도 잘하는데 유기농에 대해서 지가 체험한 내용을 얘기하니까는 강연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나는요, 이 친구 정말로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께 보온한 사람이다. 제대로 보온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 이 신고 길러갖고 의식원료를 제공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이게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1차 산업 그럽니다. 1차 산업. 가장 기초 산업이다 이 말이죠. 1차 산업은요. 그래서 1차 산업이 무너지면은요, 그 사회의 기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산업들도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산업은 1차 산업이다. 그 1차 산업은 뭐냐? 농이에요, 농요. 농사를 잘 지어야 돼. 그래서 농부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대협동. 이것은 말이죠. 1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참 협동을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공이죠. 이것은요, 이 제조업이에요. 자, 이것을 각종 물품을 과 수용품들을 제공해 주는 은혜라고 지금 우리 그 정계에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조업 그럽니다. 제조업은 몇 차 산업입니까?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입니까? 2차 산업이지요. 예, 2차 산업. 3차 산업은 거래죠. 자, 2차 산업입니다. 제조업은 2차 산업. 자, 농이 1차 산업이잖아요. 1차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만들면은 공이 뭔가 하면요, 제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식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지금 하고 있죠. 자,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 그런 지금 식품 클러스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제 공이거든요. 식품 클러스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유럽에 지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이런 포르투갈, 이걸 뭐라 그런가? 피그스라 그래요. 피그스가 뭡니까? 돼지예요, 돼지요. 이게 영어로 돼지거든요.
피그스가. 근데 요 P는 뭐가 하면은 포르투갈, I는 이태리,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 이 대지가 왜 유럽발 경제 위기가 왔느냐? 지난번 유럽발 경제 위기 왔죠? 왜 유럽발 경제 위기가 왔는가 하면 이 세 피그스 대지들이 말이죠. 제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느냐? 관광객들이 말이죠. 관광하고 가서 이거 하는 관광 산업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가 튼실하려고 하면은 말이죠. 기초가 튼실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제조업이 30%는 넘어가야 된다. 제조업이 30%는 넘어가야 돼요. 30%의 제조업이 돼야지만이 30%의 제조업이 돼야만이 그 나라의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조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입니다. 상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의식 원료를 이제 거래 제공해 주는데요. 이게 몇 차 산업입니까? 이게 이제 3차 산업이겠죠. 3차 산업. 참 장사 이걸 뭐 요새는 이제 뭐라 그런가 마케팅이라 그럽니다. 그러죠? 마케팅 그래요. 우리는 진짜 마케팅을 못해요. 우리 교단도 마케팅을 못합니다. 근데 나도 지금 저 세댕이 문항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 도자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도자기를 엄청 많이 지금 장작벌 떼갖고 꾸내잖아요. 이렇게 장작벌 내갖고 꾸내는 데가 없습니다. 도자기요. 다 가스가마지. 그 좋은 장작벌을 꺼내갖고 구워갖고 지금 하여간 방마다 창고마다 가득 찼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마케팅을 해갖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팔아갖고 그 집 짓는데 돈 좀 쓰고 하면 나는 좋겠는데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비싸기만 받아. 이게 사람은요 가는 정 오는 정 그러죠. 내가 먼저 줘야 되죠. 내가 줘야 합니다요. 절대로 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요. 사람은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다른 사람의 돈을 한번 얻어보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기가 진짜 어렵더라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의 돈 내가 빌려 쓰기가요. 희사 받기도 그것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만드는데 원체 너무 공이 들고 힘이 들고 하니까는요. 이름이 기중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뭔가 마케팅이 죄로지요. 그러니까는요 안 팔리죠. 뭔가 쌓여 있는 거예요. 돈이 가난해. 마케팅. 자, 우리 교단도 이게 지금 그런 게 마케팅을요. 우리도 지금 가게 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음강 의료기 뭐 상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제조업을 통해 갖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그 상품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뭔가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고 마케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거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말이죠 결정난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업공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이 네 가지는요, 산업공상의 네 가지는요, 이 전통사회, 직업분류예요. 전통사회 직업분류. 전통사회의 직업을 분류하니까 산업공상이 됐다 이 말이죠. 예전 전통사회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 지금 사회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산업공상으로 다 대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회는요, 자, 이 사 하나만 하더라도요, 사 하나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사자가 이것이 이 사자, 잘 나가는 사자, 이 사자라 그랬죠. 그 중에서 의사 얘기했죠. 자, 의사가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양방은 말입니다. 의사가 전문의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24개 전문의가 있어요. 양방은요. 또 치과 의사 있죠. 치과 의사도 또 몇 가로 분류되는가 하면, 치과는요, 의사는 8개 분야, 전문 분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의사 하나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치과 의사도 이렇게 많은 지금 전문 분야가 분류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회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의사 하나만 봐도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이죠. 지금 한국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 단체가 있죠. 그 범위가 있죠. 한국 사회라고 하는 그 범위 있죠.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전문 직종, 그것이 몇 개인가 하면요, 몇 개의 전문 직종을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의 한국 사회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품고 있는 전문 직종, 그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죠?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대충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체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전문 직종이 뭔가 하면 25,000개. 25,000개의 전문 직종을 품고 있다 이 말이죠.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공상이에요. 산업공상 네 가지 카테고리로 딱 분류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말입니다, 이 전문 직종이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전문 직종이 다 나눠진다 이 말이죠. 저 세댕이 집 짓는데 가타님 전에 문고리 하라고 돈 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건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돈을 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문고리만 만드는 명인이 있답니다. 명장이 있대요. 그 사람한테 그 집에 쓰는 문고리를 전체를 다 그 집에서 다 맞췄대요. 그 사람한테 맞췄대요. 문고리 명장한테 맞췄는데 돈이 얼마 되냐? 450만 원이 들었대요. 예, 문이 많으니까. 문고리 만드는 명장이 있다니까요. 문고리만 만들어요. 그러면 집 한 채를 짓는 데 있어서도 문고리 만드는 사람은 또 문고리 만드는 명장한테 가서 사고, 이제 지금 과정은 뭔가 하면 돌을 담을 쌓아야 돼요. 이제 벽을요. 가에 이제 조경을 해야 된다면, 이걸 견적을 내보니까 말입니다. 뭐 2,500, 2,000만 원, 계속 전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전문화돼 가죠, 지금요. 세분화돼 간다 이 말이죠. 엄청나죠? 네 번 다 했죠. 예, 다 해가지고. 그래서요, 25,000개의 전문 직종을 한국 사회가 품고 있다. 자, 운동선수만 해서 보세요. 운동선수만 해도 야구는 야구대로, 또 야구 중에서도 투수는 투수대로, 타자는 타자대로, 일루수는 일루수대로 다 다르죠.
누가 그 전문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쟁탈전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직종들이 2만 5천 개의 직종들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 2만 5천 개의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전문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이죠. 은혜를 베풀고 있다. 우리 은혜롭죠? 이렇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변했다 말이죠. 그래서 산업공상 이것은 이제 그 전통 사회에 우리가 이제 그 분류고요. 직업 분류를 이제 산업공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사회가 와가지고 이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가는 사회. 세분화, 전문화돼 간다. 이것이 자꾸 다 갈라진다면 산은 사대로 계속 갈리고요. 농은 농대로 갈리고요. 농도 갈리죠. 농도 말이죠. 뭐 재배 잘하는 사람, 뭐 재배 잘하는 사람 다 갈릴 거 아닙니까? 파프리카 요새 드시죠? 파프리카를 그것도 지금 그 재배하는 사람은 그 재배하는 사람 기술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갈린단 말이죠. 공은 공대로 마찬가지예요. 뭐 전문해가 전부 상은 상대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요, 제일 그 정신이 제일 그 투철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전문적으로 아주 정말로 그 직업 정신을 가장 발휘를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장사예요, 상이에요, 상요. 상이 정신이 제일 아주 뭐라 그럴까 자기 이 정신을 이제 잘 살려나간다 그럴까요? 제일 잘 살려나가고 아주 그냥 그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상이 왜 그런가 하면요. 상은요. 바로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이익하고 관계됩니다. 그러죠? 장사하는 것은 이익 아닙니까? 바로 이익. 장사를 잘하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못하면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생기면 자기 것이 되면 죽으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의 단점은 이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된다니까. 이익이 나도. 원불교 안 그래요? 내가 먼 기관을 운영하는데 내가 이익이 났잖아요. 났으면 그대로 뭔가 하면 총복 교금으로 바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나니까 죽으라고 안 하지. 근데 상은 말입니다. 자기 이익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요.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장사하러 가는데 어딘가 하면요. 그 전형적인 것이 뭔가 하면 실크로드예요. 중국 사람 상인들이 일본하고 인도하고 상거래를 할 때 그 세계의 마천을 놓인 히말라야를 너무 댕긴다니까요. 저는요, 한번 안나푸르나 쪽으로 3,500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런 것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너무 댕긴다니까. 장사꾼은 못 말려요. 가장 직업의식이 뚜렷한 데가 뭔가 하면 상이에요, 상요. 자기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창업한다 그러죠. 원광대학이 지금 창업선도대학이에요. 창업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선도대학이에요. 그래갖고 창업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원광대학에 와가지고 창업선도대학의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창업을 잘할 것인가. 그 창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학이에요. 원광대학이요. 창업선도대학에 정부로부터 200억을 땄다니까. 작년에요. 예, 작년에 땄어요. 200억을 땄다니까요. 창업선도대학에. 그래갖고
그 입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업하는 것인데, 이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면요, 대학 나가고 취직 안 되잖아요, 지금요. 취업이 안 되니까는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면 창업하는 거예요. 가게 여는 거다 이 말이죠. 가게 하나 여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열지만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열었다가 망했다, 열었다가 망했다, 계속 이러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도 엄청난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많은 직종들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